자기네들도 그냥 그 영상을 조용히 쓰면 보도를 돼요. 하면 돼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를 하지를 않고 헌재 쪽에다가 왜 항의를 하냐고. 응? 뉴스타파에만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그렇지. 그 뭐야 금방 우리 노정민 씨가 얘기했던 그 문구를 이렇게 박아 넣으면서 보도하지 말라 이거야. 예, 맞아요. 예. 그 결과가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입 기자단이라는 게 도대체 보도를 하자는 출입 기자단인지 서로 보조를 맞춰서 일정 수준 이하로 보도하자는 기자단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지금 국민TV 그 보도팀 데스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보도를 그 영상을 쓰다가 그 공지가 떴다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써도 되냐고. 그래서 아니 그 헌재가 공개한 영상인데 왜 보도를 못하냐. 걔네들이 그런 공기 띄운 게 말이 안 된다. 다른 데도 다 썼을 텐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데도 안 썼다. 뉴스타파 말고는 쓴 데가 없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다시 확인해 봐라. 근데 그럴 리가 그렇죠. 있지. 아, 난 진짜 한국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언론의 이게. 수준이 그러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하는 헌재가 거죠. 혹은 검찰이 혹은 청와대가 이 영상은 내가 홈피에 올리지만 쓰지 마라. 그러면은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이에요. 양순한 정말 토끼들처럼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질문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못 하고 또 뭐 질문해 주세요라고 할 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그 기자회견을 할 때도 제가 영상을 다시 보니까 혹시 한국어로 하시면 한국어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을 못하고 쭈뼛쭈뼛 있다가 중국 기자가 들었죠. 질문을 하고 중국 기자가 내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한국 기자들한테 그렇지. 물어봐라고 하니까 중국 기자가 한국 기자들한테 나 질문해도 되지 라고 하니까 끝까지 쭈뼛쭈뼛 하면서 결국은 질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무슨 결국 아시아를 대표했어. 그렇죠. 네, 그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 질문만 못하는 수준이라면 그 조금은 소극적이라고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사지를 적극적으로 해준다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뭐 잠깐 그게 잘렸을지 모르겠지만 매력적인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그게 실제 보도된 겁니다. 그럼요. 근데 거기 더 나가서 왜 그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어에 능통하시다면서요. 중국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 부부가 뭐라고 같이 사진 찍자고 했을 때 못 알아듣고 이렇게 뭔 헤매는 거 말인지 있죠. 몰라. 그 영상을 방송사들은 다 봤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영상 보도하지 않고 뭐라고 절대로 했습니까? 보도하지 않지. 통역사 없이도 대화가 가능합니다라고까지 보도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죠. 그거는 그렇죠. 대국민 사기 보도를 한 거죠. 허위 보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범법자는 아니더라도 범법자에 준하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까지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다가 다 아시겠지만 뭐 특파원 갔다가 제일 원하는 워싱턴 지국장이랄지 LA 특파원이랄지 편한 자리나 아니면 중요한 자리를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정치부장하고 하고 사회부장하고 예, 사회부장하고 보도국장하고 보도본부장하고 사장되고 뭐 이런 코스가 그야말로 로얄 코스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들에게는. 특히 청와대 출입 기자는 그 가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거 말고 또 하나의 임무가 있어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임무일 수도 있는데 정보 보고. 정보부. 청와대에서 이렇게 뭐 비서관들이나 수석들이 하는 얘기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정보 보고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특히 이제 자기 회사에 대한 그렇죠. 자기 회사 언론 뭐 이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누가 한마디 하면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고를 올리면 이제 오너나 혹은 사장이 다 보고 이 친구 일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정보 보고 하는 거는 절대 리포트를 안 해요. 맞아요. 또 언론 선배들이 오셨으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공중파, 지상파가 이제 많이 망가지면서 종편이 또 다시 대세가 됐잖아요. 특히 JTBC가 지금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JTBC가 지금 사람들이 이제 JTBC의 영향력이 되게 커지면서 지상파 방송은 뭐 굳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나?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JTBC를 본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손석희 사장이 그걸 가시면서
그 뒤부터 이제 좀 뭔가 좀 다르네 하고 이제 대중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뉴스가 달라지고 세월호 뉴스 같은 경우에 계속 지속적으로 네. 많이 오랫동안 아주 끈질기게 다뤘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뭐 이 태블릿 PC 큰 걸 하나 터뜨렸고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예. 근데 아픈 질문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 종편이 다 JTBC처럼 제 역할을 만약 JTBC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시청자들이 KBS와 MBC 기자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를 그렇게 학수고대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좀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공영방송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건가? 뭐 이런 질문이죠. JTBC 뉴스는 미국 상업방송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JTBC의 그 감성이 지금 수도권의 2040에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게 저널리즘의 혁신이냐라고 하면 저널리즘의 혁신은 아니다. 저널리즘의 본질에 맞는 혁신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널리즘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러면 진실의 추구인데 진실의 추구가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고 감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냐. 물론 JTBC가 굉장히 좋은 보도를 많이 했고 거기에 관해서 질투를 느낄 만큼 KBS나 MBC가 저널리즘의 본령을 찾는다면 그게 감성적인 보도든 이성적인 보도든 시청자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저는 저널리즘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JTBC가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보도가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좀 걱정은 그것이 충분히 내부적인 그 자율성을 통해서 확보한 어떤 그런 공간에 의해서 나온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계속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보도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JTBC의 어떤 사주가 있잖아요.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생각이 바뀌었어. 더 이상 이제 이쪽이 예를 들어서 상업적인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나의 개인적인 이해나 여러 가지 이 부분들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노선을 바꿨을 때 그러면 손석희 사장은 잘라 뭐라든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떤 뉴스 조직이 지금과 같은 패턴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은 좀 더 지켜볼 측면이라는 거예요. 네. JTBC 잘하니까 또 뭐 다른 게 다 잘하니까 대한 매체 있으니까 공영방송 필요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 좋은 게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인 게 좋고 두 개보다 서너 개가 좋은 거죠. 그렇죠. JTBC보다 더 좋은 방송을 할 방송사를 더 늘려가는 것. 그게 확률적으로 사주가 있는 언론사에 기대하는 게 낫겠냐. 시민이 주인인 언론사에 기대하는 게 낫겠냐. 결국 이 물음인 것 같아요. KBS, MBC는 우리 건데 왜 망가져도 된다고 그래요. 다시 해서 써먹어야죠.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에서 많이 잊혀졌고 너무 많이 망가졌다 보니까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니네 없어도 돼. 이게 진짜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힘내줘 이런 뜻인 거죠. 그렇게 이해들 하고 있는 것 같고. MBC에서 한 2주 전에 화제가 됐던 동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MBC 막내 기자들이 그 인터넷에 이제 올렸죠. 방금 보신 화면 속 버스 위에 서 있었던 MBC 사회부 3년차 막내 기자 박동건입니다. 특보층의 반칙과 편법을 가장 처음 포착했던 MBC. 정부 정책을 앞서 비판하는 뉴스를 냈던 MBC. 저희 막내 기자들은 물론이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MBC의 모습입니다. 왜 진작 나서서 이 사태를 막지 못했냐고, 그 안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이러냐고 혼내시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일선에서 취재한 저희 막내 기자를 탓해도 좋습니다. 다만 MBC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욕하고 비난하는 걸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희들이 싸울 수 있도록 욕해 주십시오. 계속 비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더 잘못한 걸 깨닫고 더 열심히 싸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선배로서 그걸 보면서 진짜 막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후배들이 막내 후배들이 우리가 선배들이 없잖아요. 다 쫓겨나고 막 보도국에서 쫓겨나고 뭐 했는데도 아무도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시민들한테 문매를 맞고 깨달은 거예요. 공영방송의 기자가 해야 할 게 뭔지